게임 CD 파는 체인점에서 출발해 금융 엘리트들의 민낯이 까발려지기까지 전세계 탑 뉴스를 독차지하고 있는 인류 금융사 역대급 사건 게임스탑! 게임기 가게를 둘러싼 개미들과 월가 세력 간의 전재산과 목숨을 건 전쟁 알아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혜성의 김성혜의 지식백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게임스탑이 뭡니까? 콘솔 게임기, 게임 소프트 팔고 중국 게임 CD도 사고 팔고 하는 미국을 거점으로 하는 오프라인 게임 매장입니다. 잘 나갈 때는 글로벌 14개국에서 매장 5,000개가 넘었을 정도였지요. 영향력 이용해서 게임 회사들한테 갑질도 꽤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CD 케이스 잃어버리면 점원이 대신 표지 그림도 그려 넣어주기도 하고 뭐 미국 게임 돌게임 순이들한테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곳이지. 근데 딱 느낌 오자네. 하향산업일 거 아니야. 디지털 다운로드 흔해지고 모바일 게임 득세하는 와중인데 직접 매장 가서 게임 CD 사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겠지. 이 대륙을 점령했던 비디오 대전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한테 찌발리고 사라진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여튼 게임스탑은 최근 2년 동안 매장 800개 이상이 문 닫으면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도트댐에 시들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반등각이 잡혔습니다. 플스5, 엑스박스 양대 콘솔 신기종 대격돌, 코로나 시국으로 게임 이용자 수 첫 쭉쭉, 금융셀럽 라이언 코헨의 게임스탑 이사진 합류. 게임스탑한텐 분명 호재 맞지요. 그렇게 침착하던 주가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지원금도 나오고 있겠다. 딴 데 돈 쓸 데도 없어서 미국 사람들 현금 깨나 들고 있는 상황이겠지요. 자, 코스피 한국도 한떡상 했잖아. 미국 주가도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런 코로나 빨 주가 상승이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추세예요. 미국 사람들 귀에도 테슬라니 애플이니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번 얘기 많이들 주워 듣겠지요. DC 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 DC 주갤의 미국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딧 월스트리트벳 게시판에 게임스탑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무용담들이 올라오면서 닳고 찼던 돈들이 게임스탑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뭐 거래의 기본 아니겠어? 팔자 많으면 떨어지고 사자 많으면 오르잖아. 들썩이던 게임스탑이 스탑을 풀고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게임스탑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세력들, 즉 게임스탑의 떡락을 예상하는 아니 희망하는 금융가들, 나아가 그 떡락으로 천문학적 거액을 빨아들이려는 큰손들, 바로 뉴욕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세력이 등장합니다.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곳을 헤지펀드사라고 합니다. 공매도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불리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이득을 보고 상승하면 손해를 보겠죠. 이상하지요? 주식이란 건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버는 건데 어떻게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까요? 부실기업 하나 물고 공매도하는 거 작전하는 애들 수법이야. 공매도가 뭔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쓱 드래그 하셔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공매도의 공은 빌공짜입니다. 없는 걸 판다는 뜻이지요. 와우 비유로 봅시다. 자, 토름주개가 100골드야. 근데 왠지 다음 패치에서 토름주개 시세가 확 뛸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아하, 미리 사두면 되지요. 진짜 130골로 시세가 올랐네. 팔았더니 30골 개이득이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시세가 확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아, 이럴 땐 방법이 없잖아. 미리 샀다가 나중에 파는 건 되지만 미리 팔았다가 나중에 산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갖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다는 게 말이 돼? 되지요. 공매도 월드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다. 나한테는 지금 토림주개가 없어. 그래서 블리자드한테 일단 빌려, 그리고 그걸 경매장에 팔아요. 현 시세가 100골이니까 나한텐 100골이 남겠죠. 근데 패치 후에 진짜 시세가 떨어졌어. 70골이 됐어. 그럼 토림주개를 경매장에서 70골에 사. 그럼 내 손에는 30골드 그리고 토림주개가 남겠죠. 근데 맨 처음에 블리자드한테 토림주개 빌렸었잖아. 다시 갚아야지. 토림주개를 갚으니까 최종적으로 나한테는 30골드가 남게 되지요. 시세는 떨어졌는데 나는 돈을 벌었네. 이게 바로 하락장에서 공매도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블리자드를 주식회사로, 토림주개를 주식으로, 경매장을 주식시장으로 바꾸면 주식시장의 공매도 개념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듯 주가가 떨어져야 돈 버는 입장을 숏 포지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실화 배경으로 만든 영화 빅쇼트 아시나요? 주가의 폭락 상황을 방관 혹은 조장해놓고 공매도 포지션으로 거액을 빨아먹는 월가의 탐욕스런 금융 엘리트들 이야기가 바로 영화 빅쇼트입니다. 크게 헤쳐먹는 공매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근데 이 공매도라는 놈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물건값이라는 건 아래로는 빵원이 끝인데 위로는 한계가 없잖아. 주식이나 물건이나 샀다가 파는 일반적인 거래일 때 이때 제일 좆되는 케이스
서비스를 받자 뭡니까? 100원에 샀는데 그게 빵원이 되는 거죠. 주식으로 치면 상장 폐지지. 그럼 내가 잃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기껏해야 100원 뿐이잖아요. 근데 팔았다가 사는 공매도는 어때요? 일단 주식을 빌려서 100원에 팔았는데 그 주식이 뜬금 10,000원이 됐어. 그럼 진짜 개조되는 겁니다. 주식을 빌렸으니 주식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을 다시 사야 갚을 수가 있는데 이제 사려면 10,000원이 필요해졌다고. 100원에 미리 팔고 10,000원에 다시 사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값이라는 게 아래로는 바닥이 있지만 바닥인 줄 알고 사는 놈들 지하실 예 아는데요. 헷갈리니까 일단 들어가시고요. 값이라는 게 아래로는 바닥이 있지만 위로는 천장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한번 잘못 쳤다가는 무한대의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큰 회사가 한 방에 먼지가 되어버렸던 사례도 꽤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미에게는 공매도를 현실적으로 금지시키는 나라가 많아요. 가격의 지나친 폭등과 지나친 폭락을 막는 어떤 부드럽게 가격을 움직이는 것을 공매도의 가장 큰 순기능으로 잡습니다. 루머를 퍼뜨려서 가격을 폭락시킨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쟁취하는 행동이 가장 큰 역기능으로 꼽힙니다. 어쨌든 공매도는 나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가치 중립적인 거래 방식이지만 세력들이 공매도를 악용해서 개미들을 털어먹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수의 불행을 재물 삼아 소수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인데다가 왜 돈 있고 힘 있는 니들만 그걸 할 수 있냐 라는 형평성 문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바로 공매도! 이번 게임스탑 사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필요한 걸 알았으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봅시다. 들썩이던 게임스탑이 헤지펀드, 즉 금융 큰손들의 공매도 레이더망에 잡혔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돈 버는 게 공매도랬으니까 세력 입장에선 많이 올라있는 놈을 떨굴수록, 즉 낙폭이 클수록 더 많이 벌겠지요. 호재들로 급등했으나 그 호재들이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또 작정 걸기에 부담 안 되는 적당한 사이즈의 회사이기도 하고 달라붙은 개미들이래봤자 경제랑 안 친한 겜돌이 너드 놈들이 많을 테니 이야 개꿀 황금 고블린이네 나름 이렇게 견적냈겠지. 그 세력들이 이번 게임스탑 공매도 작전을 얼마나 쉽게 봤냐만 말이지요. 자기들이 쇼 포지션에 몰빵 쳤다는 걸 대놓고 오픈하기도 하고 월가의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공매도 전문 투자꾼은 게임스탑엔 그 정도 가치가 없어 이 호구놈들아, 아예 공개적으로 광역 도발까지 하면서 노는 거야. 원래 모든 펀드사들은 자신의 포지션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어떤 대대적으로 공매도를 알리면서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의 문제가 있고 내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포기하고 나가라, 또는 나를 도와서 같이 공매도를 해라, 이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양반은 갖가지 저격성 의혹 제기와 기업들의 치부 공개로 숱한 회사들의 주가를 도둑내며 이득을 취하던 인물이었거든요. 게임스탑의 폭락을 원하는 이런 공매도 세력들의 도발에 개미들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게 되지요. 뻑큐다 씨발놈아. 대략 이 무렵의 게임스탑 주가는 $40 정도였습니다. 물론 프로들의 배팅에 감정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개미들 놀려먹는 게 도발의 목적이었을 리는 없겠지요. 공매도 전문 세력들에게 타겟팅 됐다는 게 알려질수록 어차피 털릴 종목이라는 썰엔 분위기가 팽배해지기 때문에 털리기 전에 먼저 털고 나가려는 개미가 많아질 거 아니요.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작전 노출과 도발 그 자체가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양아치 본성 나오네. 의 대결은 당연히 세력의 백전백승입니다. 풀템도배 최강혈이 서버 통제에 들어가면 내복단이 때로 덤벼봤자 광역기 한 방에 쓸려나가는 거랑 비슷하지요. 자본력, 정보력, 응집력, 노하우, 언론 컨트롤 어느 것 하나 비벼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니 맨날 개미들만 죽거나 털리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요. 이번만큼은 진짜 개미들처럼 응집력과 단합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주식러라면 그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코로나로 코스피가 패닉에 빠졌던 2020년 봄, 기관과 검은머리 외국인들에게 맞서 20, 30대 개인 투자자들이 주축이 돼서 십시일반 45조 원이라는 실탄을 쏟아부으며 삼성전자를 비롯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던 공학 개미 운동. 이번 게임스탑 개미들의 핵심 거점이었던 레딧, 월스트리트벳 게시판은 서학 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며 어마어마한 기세로 불타올랐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의 지분이 아주 높은 레딧의 게시판인데다가 게임스탑은 그 미국 겜돌 겜순이들의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했고 서브컬처 커뮤니티 특유의 막강한 전파력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월가의 탐욕이 빚어낸 서브프라임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숱하게 가정 파탄난 미국인들한테는 그 사태가 마치 우리의 IMF 트라우마 같은 거거든. 월스트리트백 게시판에는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처참한 유년기를 보낸 개미들의 눈물 젖은 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가장 위험한 대출 형태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 고통은 우리들이 졌다.
반면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큰 돈을 벌고 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그 원흉을 향한 응축된 분노와 원한, 그런 개미 주주들을 향해서 월가의 작정꾼들이 대놓고 광역 도발을 때려버렸다. 참는 게 병신인 상황이 돼버린 거지. 지금은 개발 취소된 이 게임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인 2011년 공개된 레인보우 식스 패트리어트의 트레일러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월가의 자본가들을 잔인하게 응징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부제가 패트리어트, 즉 애국자라는 걸 보면 당시 미국인들의 월가에 대한 증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지요. 어쨌든 이 상황에 슈퍼거물 지원군까지 참전합니다.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 공매도 하이에나들한테 무지하게 물어뜯겨가면서 커온 게 테슬라지요. 그래서 공매도라면 아주 치를 떠는 양반이야. 내가 12살 때부터 독학으로 게임 개발도 했었고 테슬라의 핸들 페달과 연동된 레이싱 게임을 집어넣기도 했으며 공개적으로 겜돌이라는 것에 부심 드러내왔던 일론 머스크인데, 이런 양반이 게임스탑 개미들을 응원 안 할 수가 있을까? 듣고 있지도 않은 걸 미리 판다는 게 말이 되나? 공매도는 사기다. 거물의 지원 사격, 아니 지원 폭격까지 가세하며 게임스탑 개미 군단의 화력은 하늘을 뚫게 됩니다. 월가의 심장을 찌를 죽창을 들어라. 죽창의 각도는 우상향이다. 사고 또 살아. 벌지 말고 버텨라. Commit to save. 홀드. 그냥 조선 말해 이 새끼야. 영자 그래 찾아해라. 이제 개미들에겐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복수와 메시지의 게임이 됐거든요. 세력들에겐 더 이상 부루마블 게임이 아니게 됐습니다. 개미들에게 지면 모든 걸 다 잃게 됐거든요. 2021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미와 세력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야말로 개세두천. 이 장엄한 전쟁 중에 뜻밖의 외세가 개입합니다. 로빈후드는 미국에서 유명한 주식 거래 앱입니다. 거래 수수료 무료라는 파격적 시도로 수많은 개미 이용자를 모을 수 있었지요. 젊은 감각으로 20, 30대 주린이들한테 특히 사랑받았거든요. 로빈후드 측에서도 개미 친화 앱이라는 이미지를 잘 활용해 왔고요. 그러니 이번 게임스탑의 개미들도 엄청 많이 이용했을 거아뇨. 그런데 게임스탑 개세두천 힘싸움이 한창이던 그때 이런 방구 공지조차 없이 뜬금 게임스탑 주식에 매수 버튼이 막혔다. 개미들이 계속 더 사야 공매도꾼들의 물량을 버텨낼 텐데 로빈후드 앱에선 그게 불가능해진 거지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는 주알못 분들을 위해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핵골의 최강 혈맹이랑 소가금 내복단이 공성전 붙었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고래혈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게임 회사에서 내복단 전원의 공격 버튼을 삭제한 거라고. 공성전 도중에 실시간으로. 알고 보니 로빈후드랑 영주 노팅엄이 한 편이었던 거나 마찬가지지. 아니 사기라고 이거. 야이 나비. 이 매수 버튼 삭제의 여파로 480불까지 올랐던 게임스탑 주가가 순식간에 무려 112불까지 반에 반토막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 초유의 사태에 미국 정치권까지 대경로했지요.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왼쪽 포지션이며 어몽어스 선거 유세에서 화제였던 최연소 여성 히스패닉 신인 좌파 이 국회의원 오카시오 코르테지의 격분 입장 발표를 듣고 공화당 내에서도 특히 더 보수적인 이 양반 50대 남성 백인 거물 우파 테드 크루즈가 전적인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을 정도야. DC 루리의 동맹에 못지않은 슈퍼 국공합작인 거지. 그들은 평범한 시민을 희생시켜 소수 세력을 편들고 있다. 정부와 의회 차원의 대규모 조사 계획은 물론이고 공매도라는 짓거리에 대한 전면 재검 도와 게임스탑 사태 청문회 계획까지 발표되기에 이르지요. 실제로 자신들의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아마 충분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고의가 있었다면 이건 범죄죠. 제 생각에는 수십 년의 징역형 이상의 어떤 형벌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 로빈후드는 범지구적 비난에 못 이겨 매수 버튼을 복구시켰고 분노 게이지 2단 풀차지한 게임스탑 개미 군단은 더 맹렬히 진격합니다. 그 결과 개미가 세력을 상대로 전투의 승리! 공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내며 300불 근처까지 복구해냈지요. 개미의 죽창이 드디어 한 번 찔렀습니다. 아까 그 광역 도발의 장본인 앤드루 레프트는 니들 뭉쳐봤자 우린 까딱없어. 힘싸움 도중에 허세 방송을 켜는 동시에 뒤로는 레딧 개미 토론방 개설자한테 전화해서 제발 그만해달라고 간청하는 그야말로 화전양면 쫑추태까지 부려봤지만 칼거절을 처먹고 개망신을 당하지요. 이제 쇼친다고 까치지 않겠습니다. 그만 좀 해주셈. 다급하게 배까지 짚고 사과 영상까지 올려봤지만 분노한 개미들의 죽창 각도는 끝없이 솟구쳤습니다. 공매도를 시도했던 헤지펀드들 중 멜빈 캐피털, 시트론 등 주요 세력들은 결국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쇼포지션에서 탈출하지요. 그 손해액이 무려 200억 달러, 한화로 22조 원. 심지어 멜빈 캐피털은 긴급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까지 몰리게 됩니다. 누가 주식 사라고 등 떠밀었냐?
주식은 전쟁이야. 너 강제로 먹였냐? 지가 좋아서 마신대잖아. 라면서 게임의 룰이라며 방관만 해도 니들이 긴급 구제? 서브프라임 사태 저질러 놓고도 처벌은커녕 정부 구제를 받았던 놈들이 이번에도 공매도 작전 치다 돈 꼬랐다고 또 구제를 받는구나. 언제 우리 개미들 털려먹힐 땐 그 누가 구제해준 적 있더냐? 개미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전투에서 승리한 개미 군단은 이 전쟁의 최종 승자일까요? 글쎄요, 그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죽창이 크리 적중한 건 사실이지만 일부 세력만이 치명상을 입고 물러났을 뿐 아직도 12조 원 이상의 공매도를 쳐놓고 버티는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이 15조 원만 해도 테슬라 애플에 이어 미국 증시 3위의 공매도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도 개미는 언젠간 흩어진다 라는 그들의 오랜 믿음일 테고 숱한 승리에 의한 그들의 검증된 학습 결과겠지요. 그래도 개미 측의 희망이 아예 없는 것까진 아닐 겁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비자, 대중, 여론의 응집력이 강해지는 추세잖아요. 게다가 게임스탑의 개미들은 분노와 원한 버프까지 받은 상태지요. 반면에 세력들은 전방위적 비난, 정치권의 압박, 천문학적 공매도 이자라는 초필급 도트댐을 견디며 개미들에게 맞서야 한다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라는 진압될 것인가? 노예가 두 번 찌를 것인가? 이 게임에서 먼저 숨이 멎는 건 과연 어느 쪽일지 세계인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중 2월 3일 밤 기준 밀라는 진압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파괴왕 펠레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